네, 안녕하세요. 선종훈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저희 좀 제목은 약간 어그로주기 위해서 재벌법 25년 이렇게 적었고요. 이제 사실 지금 김홍희 대표님 말씀해주신 이 참 문제가 정말 많고, 저도 이제 프랙티스를 하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투자 사이드에 계신 분들, 많은 다른 법조인이 아닌 분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법조인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저희 이제 포럼 회원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 어떻게 보면 다 모르고 그냥 인생이 짧기 때문에 끝에 가서 알고 이랬구나 하고 진짜 그런 이슈들이 참 많은데, 이제 네. 이렇게 이제 96년부터 지금 2020년인데, 제가 이제 96년으로 잡은 이유는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 이제 하나씩 보시면 다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시는 유명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김홍희 대표님 말씀해주신 90년 에버랜드 CB 하고 이제 구제금융 들어왔죠. 98년, 99년 가면서 글로비스 설립된 게 2001년이었습니다. 2003년 LG 지주회사 최초로 전환됐고, 에버랜드 부재 2009년에 나왔죠. 글로비스 판결이 또 2011년 나오고, 2013, 2015년에 삼성물산 나왔고요. 이게 쭉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 위에 있는 빨간색을 보시면, 제가 그냥 이제 쉽게 법 이런 법은 없습니다, 물론. 근데 계속 이 재벌 대기업들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기 위한 법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부당거래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합병법, 이게 이제 문제 많다는 자본상법상의 합병비율 문제, 합병 비율 산정법, 회장법이라는 건 이제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대표이사가 아닌데도 막 뭐라고 하니까 규제하기 위한 상법, 지주회사법 들어왔었고, 이렇게 한 번의 쓰나미가 한번 재벌법이라고 제가 말하는 그 쓰나미 있다가 또 한참 없다가 요즘에 10년 이후에도 이제 상법에 하나 들어오고 부당거래법이 또 개선, 이런 하나하나 법을 개정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법들이 지금까지 개정되고 또 적용되고 판례가 나오고 이렇게 25년 동안 지금 20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되기는커녕 엉망진창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 재벌 규제를 위한 법이라는 게 각 법들에 각각 다 나눠져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상법, 세법, 자본시장법. 물론 이 네 개가 다 그런 재벌 규제를 위한 법은 아니죠. 그 법들의 일부에 조각 나 있습니다, 지금. 부당 거래법이라고 제가 말하는 그것이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나눠져 있고요. 지주회사법이 공정거래법에 들어있고, 회장법 규제 중 이런 건 상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이 또 합병 비율에 관한 법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계속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 저희 변호사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실무에서 워킹을 해야 되는데 이 커다란 장벽이 있습니다. 굉장히. 회사법을 하는 변호사는 상법하고 자본시장법만 합니다. 공정거래법을 하는 변호사는 공정거래법만 합니다. 세법을 하는 변호사는 세법만 합니다. 대부분 90%가 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해요. 서로 요건도 따로따로 발전되고, 실무도 다르게 나오고 판례도 다르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당연히 판사님들도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분야만 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제가 이런 게 이상하다 하는 걸 어떻게 알게 조금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게 천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진짜인가? 약간 그런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그런 약간 제 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우연치 않게 저는 그 로펌 안에서 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부당지원 이제 공정거래법도 하고 상법도 하고 다 이런 걸 조금씩 다 했습니다. 그러다 근데 좀 큰 사건들을 그래도 하다 보니까 부당지원행위 조사 사건도 하고 기업결합 M&A도 하고, 또 이제 신들러 사건이라는 건 아마 좀 아실 거예요. 그 경영권 분쟁 사건도 하고, 또 지금은 소수주권 행사로 타이머리도 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법이 지금 다 조각조각 나서, 요거는 제가 극적인 효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법이 엉망이구나. 이게 왜 지금까지 25년 동안 지금 헛발질만 하고 있구나, 진짜. 오늘은 그래서 제가 25년
재벌법 25년의 첫 키워드는 헛발질입니다. 25년 동안 헛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아마 뭐 이거 지금 전문 강사 같긴 한데 어디 가도 들으시려면 네,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다 아시는 거죠. 96년 이전에 우리 재벌 대기업들 지배구조는 다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각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지분구조고 점선으로 하는 건 거래입니다. 그래서 계열회사 간의 출자와 이 거래가 이제 소위 선단식 경영으로 엄청 복잡하게 지배구조가 걸번스되어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IMF를 전후해서 굉장히 반성적 고려가 됐죠. 아, 이게 대한민국 기업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출자에 대해서는 자, 이 지주회사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선으로 되어 있지만은 99년 이전에는 지주회사는 금지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악이었습니다.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소수 자본으로 많은 회사를 지배하니까 안 돼. 했는데 바꿔서 180도 돌린 거죠. 지주회사를 허용했습니다. 99년에. 출자는 그렇게 해결하자. 거래는 이제 부당 지원행위라는 말을 이제 전 세계에 없는 법을 만든 겁니다. 계열회사끼리 부당 지원행위 하면 안 된다. 유리하게 서로 거래하면 안 돼. 세법에 들어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에서는 이 부당 지원행위 거래 하나 걸리면은 공정위가 70, 국세청이 30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징금으로 70 들어가고 이제 법인세 추징금을 30 가지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거 똑같은 행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렇게 이제 해법을 내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회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주회사법을 이용해가지고 지주회사 마법이 나온 거예요. 부당거래법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일감몰아주기 해버렸습니다. 법이 오히려 이런 거를 촉발시켰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이제 LG 이후에 170개 정도 지주회사 전환됐죠. 일감 몰아주기로 글로비스가 대표적이지만 뭐 SK, CNC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 SAS 등등등 모든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했죠. 자, 이게 그러면 법이 지금 김홍희 대표님 답답해하시는 부분도 사실 여기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 자, 이제 먼저 이제 뭐 자사주의 마법, 지주회사 만들 때 왜 이게 지분율이 올라가나? 이거 다 합법입니다. 합법이고요. 근데 법적으로 볼 때 굉장히 딱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원래 이제 지주회사를 만들 때는 회사를 지주회사가 될 회사와 사업회사가 될 회사로 나누죠. 회사 분할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 분할이라는 게 참 웃긴 게 한 회사를 나누다 보니까 주주들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적 분할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분율을 같이 가기 때문에 주주들이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분할 계획서라는 걸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분할 계획서라는 걸 쓰는 게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정말 거기에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주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자기 주식 가지고 있는데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제가 이제 예를 들 때 예전에 그 저희 초등학교 때 플라나리아라는 혹시 그 미생물 혹시 기억나시나요? 막 연체동물인데 탁 자르면은 똑같이 눈 또 딱딱 생기잖아요. 원래 그거랑 똑같은 게 인적 분할입니다. 회사를 딱 자르면은 자기 주식도 똑같이 잘려가지고 각 분야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분할 계획서에다 꼭 이렇게 쓰라는 법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분명히 요거는 비사 자기 주식 잘린 거는 요로 가야 되는데 요로 싹 옮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거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쪽집게입니다. 감사해요. 요거를 안 하면 아무리 회사 분할하고 해도 그 자사주의 마법, 지주회사 마법이 안 나옵니다. 요거를 B에서 A로 싹 옮기다 보니까 의결권이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식이 아니어버렸거든요, 이제. 자, 여기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분할 계획서에 저희가 실무를 할 때 분할 계획서 쓸 때 진짜 한 줄입니다, 한 줄. 한 줄을 여기서 여기로 옮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의결권이 부활하는 이 현상을 발견을 하고 지주회사에 전한 그 지주회사법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 이제 소위 지배주들이 이야 이거 회사 원래 20%짜리가 40% 되는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너도 나도 달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실명은 뭐 김광준 선생님 누군지 아시겠지만은 모 변호사님이 이걸로 돈 많이 버셨죠 정말. 네 정말 다 하셨어요. 100개 정도 하셨고. 자 근데 이게 합법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저희 상법상. 근데 뒤에서 이제 저희 말씀드리겠지만은 문제 핵심은 사실은 뭐 대표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자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기 주식을 뭐 나눈다. 뭐 이쪽으로 옮겼다. 이게 뭐 상법상의 문제냐. 이거를 따질 게 아니라 이 자기 주식이라는 게 누구 돈으로 산 겁니까? 이게 지금 원래부터. 회사 돈으로 산 거거든요. 회사 임명공으로 산 건데 누구를 위해서 그럼 이게 쓰였냐. 이거를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의결권 부활하네 이거는 뭐 상법상의 효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자기 주식을 회사 돈으로 샀는데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쓰였냐 이거를 아무도 말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챌린지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 더 문제인 거예요. 네. 자, 요거는 일단 제 이쪽 저 지주회사법의 지주회사 마법에 이 포인트 하나만 아시면은 나머지는 뭐 다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 한 포인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부당거래법. 자, 또 뭐 저희도 이제 뭐 사실 그 예전에는 그 대기업들 사건 하면서 가가지고 열심히 막았습니다. 막아줬던 부당지원 일감 몰아주기 사건들 너무 막기가 쉬웠어요. 정말 대기업 사이에서 그 지배주 사이에서 왜냐? SI 업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개발자들 회사입니다. 개발자 외주 개발 회사. MRO라는 거는 메인터넌스 리페어 그 다음에 뭐였네요. 어쨌든 소모성 자재입니다. 그 소위 이제 포스트잇, 뭐 종이, A4지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문방구 등등등 또 물류회사. 대표적으로 이 안에 있는 회사에 글로비스가 들어가죠. 일감을 열심히 몰아줍니다. 이제 계열회사예요 다. 열심히 몰아줘요 여기다가. 이렇게 열심히 몰아주고 공정거래법으로 이걸 규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계열회사 간에 거래를 막 하니까 이제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은 그 법 이름에 있듯이 거래에 관한 법입니다. 민사적인 거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법도 마찬가지고요. 이 거래가 적정한 가격으로 됐나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갑자기. 이게 외국에서 소위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세법에 있는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법인세 아끼기 위해서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막는 법이죠. 소위 이제 암슬랭스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해가지고 친하지만은 어쨌든 거리를 둔 적정한 그런 다른 사람처럼 거래해라 이런 개념을 가져왔던 거예요. 세법의 개념입니다 원래는. 그거를 공정거래법에 가져와서 부당 지원 행위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 초점 이제 사람들 눈의 초점이 이 거래가 적정한 가격이었나 여기에 초점이 맞췄습니다. 부당 지원 행위에 그래서 법문이 뭐냐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면은 현저히 유리하지는 않은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겁니다. 너무 황당하죠.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 했었던 건 그러니까 돈 빌려주기 쉬운 게 돈 빌려줄 때 굉장히 싸게 빌려주는 게 있었어요. 현저히 야 너는 시장금리가 지금 7%인데 왜 2%에 빌려주니? 이렇게 현저히 유리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는 6%로 할까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현저히 유리하지 않으니까 계속 법원에서 이제 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는 상당히 유리한 걸 바꿉니다. 정말 웃기죠. 현저한 건 좀 그러고 상당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6%? 그럼 됐어요. 그럼 7%에 맡겨. 돈 빌려주는 것 자체가 이익이니까 많이 빌려줍니다. 다음에는 조건은 7%로 똑같이 맞추고 돈을 왕창 빌려줘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또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가? 아니잖아요. 규모에 의한 것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논문이 나오고 판례가 나오고 굉장히 참 이런 이제 헛발질 힘빼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 가격 상당히 유리한 이 문제가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시장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식만 있죠, 사실. 일반 물건, 일반 서비스는 가격이 없습니다. 시장 가격이 특히나 우리나라가 작기 때문에 가장 가격이 없는 것이 SI 업체 IT 서비스예요. IT 서비스라는 거는 무형의 거기 때문에 가격이 없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승소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대기업을 대리해서 다 이겼어요. 다 이기고 공정으로 얘기하면 다 졌어요. 그런데 자, 이게 문제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이 SI 업체가 계열사, 일감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만약에 자회사였다면, 만약에 글로비스가 두 부자의 회사가 아니고 각 물류, 현대차, 기아차 등등 회사가 투자한 조인트 벤처였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자기 SI 업체들이 어차피 삼성 계열사들 전산실 다 떼어가는 회사예요. 각 계열회사가 그 SI 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한다면 내부 거래가 100%가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 회사 똑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회사 돈이 쓰였냐는 거예요, 도대체. 개인 주주가 되다 보니 이렇게 흘러갔죠. 계열회사의 돈이 SI 업체, MRO 업체라는 이 호수에 고여 있다가 개인 주주한테 흘러가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원래는 이게 좀 이상해졌죠. 원래는 이 돈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다시 거래를 한 계열사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중요한 건데 계속 거래 조건이 적정하네, 규모가 어떠네 이런 얘기만 10몇 년 동안 주장했습니다. 여기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두 문제가 전부 다 지주회사의 마법이네, 부당거래네 이런 게 결국은 회사 돈이 회사가 아닌 특정 주주, 대주주가 아닐 수도 있죠. 주주를 위해서 쓰인 게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주회사냐, 순환출자냐. 저희 실제로 제 다른 어떤 소송에서 승수효과를 계산해봤습니다. 순환출자가 얼마나 지주회사보다 일반적으로 더 이 부의 어떤 그 승수효가 높은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주회사법이 굉장히 지분율을 낮게만 가지고 있어도 되게 하기 때문에 순환출자와 거의 효과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상장회사 20%만 가지시면 되잖아요. 비싼 건 40%. 그것도 30, 50으로 올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원래는 그게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를 만들었지만 그렇게 승수효과를 낼 수 있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순환출자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순환출자는 앞, 지주회사는 선인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죠. 또 하나는 이 거래가 내부 계열회사에서 적정한 가격이냐, 이 공정거래법 세법으로 과징금 때리고 그 싸움을 20년 동안 힘을 빼왔습니다. 온갖 로펌들이 이제 돈 많이 벌었죠. 다 헛발질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헛발질을 굉장히 이제 진지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헛발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저는 너무 답답했고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면서 언젠가는 한번 이거를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또 포럼 활동도 이제 하면서 힘을 좀 받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이제 한 3달 동안 저녁 약속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중에 있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저희 포럼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뭐 광고가 아닌 광고를 하는데 이제 9월에 책을 내게 될 거고요. 이거를 진짜 다 알아야 된다라는 그 재벌법의 비밀이라는 책을 하나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김복희 대표님하고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 뵀을 때 했었어요. 이 세바세라는 이제 키워드를 가져올 건데 이제 헛발질 세바세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네. 세바세는 뭐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벌법, 재벌 규제를 위한 법이에요.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주의 문제예요. 이거는 주주들 사이에 회사 돈이 왜 일부 주주한테 자꾸 가느냐.
이 문제고 이것은 상법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자, 이게 이제 회사의 주주와 이사와 회사의 관계를 두 개를 한번 그려본 건데 어느 것이 우리나라일까요? 왼쪽을 보시면은 주주가 이사를 뽑고 이사가 회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오른쪽은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만 뭔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회사하고 이사하고 따로 있습니다. 이게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왼쪽은 미국 회사 이사, 주주와 이사가 직접적으로 듀티 오브 로열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는 회사를 경영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CEO가 이사가 있죠. 한국 회사 아닙니다. 주주가 분명히 이사를 뽑았는데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 끊겨있는 고리가 핵심입니다. 사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듀티 오브 로열티를 가져야 되는 것, 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법원에 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사는 주주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개입할 의무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 일만 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주주들 사이에 싸우는데 이사가 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회사의 일을 한 거고 회사가 어떻게 보면 회사가 고용 이제 위임한 거죠. 회사 일을 해달라. 일단 맞는 말이긴 한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주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고 회사 돈이 주주 누구한테 가야 되는 문제냐라는 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합병, 주식 교환을 비롯해서 그냥 그 주주 한 명하고도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거래죠. 그런 경우까지도 이사가 관여하지 말아야 되니까. 합병이라는 거는 두 회사가 합치는 거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이해관계 없습니다. 채권자를 포함해서 주주만 오직 관계가 있는 이벤트거든요. 그런데도 이사가 아무런 의무를 가지지 않는가? 여기서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고요.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주주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저의 이제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하려면 이게 상법이 해결해야 된다. 이게 공정거래법, 세법, 자본시장법 막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지만 이제 상법을 보면은 이사의 듀티 오브 로열티라는 것이 이렇게 상법에 살짝 들어와 있긴 합니다.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너무 좋은 말이고 당연한 말이죠. 이걸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법원은 회사를 위하여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회사를 위하여지만 주주를 위하여는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단체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일을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게 2009년 에버랜드 판결,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공동법원 판결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법으로서는 좀 당연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다가 총주주라는 말을 좀 넣자. 이게 왜냐하면 회사 안에 합병 같은 이벤트에서는 당연히 주주를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분명히. 물론 아직은 소설이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 천경호 교수님 같은 분은 삼성물산 합병 논문을 쓰시면서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쓰십니다. 근데 워낙 그 전에 우리나라 법에 그런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구체적인 걸 잘 못 쓰시고 이상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론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제 여기에 총주를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바세라는 건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세 글자. 이 총주주를 넣으면 정말 많은 게 바뀝니다. 이 재벌법 지금까지 25년 동안 헛발질했던 거, 힘 뺐던 거 이런 걸 다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진짜 한 방에 해결됩니다. 한 방에 모든 걸 해결되고요. 상법에 총주주라는 걸 넣는 순간에 이 일종의 나무인데요. 나무 줄기에 해당되는 상법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너무 가지치기만 해왔던 겁니다. 가지를 이거를 하나 쳐보니까 저쪽에 또 가지 나니까 또 가지 쳐.
이 가지 쳐, 이 가지까지 다 오다 보니까는 다른 데 또 가지가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쳐. 이것만 계속하고 있었던 게 지난 20년 동안의 헛발질이고, 상법상의 이 이사가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